안녕하세요. 미국 증시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죠. 다들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중요한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가 데이터 결과에 따라 크던 작던 증시에 파동을 일으킬 것이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그 파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증시 추세가 결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CPI를 앞둔 오늘 CPI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 요소들을 살펴보고, 인플레이션이 이대로 아무 일 없이 연준의 계획대로 스무스하게 잡히며 끝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재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파헤쳐본 뒤 수, 목, 금요일에 연달아 예정된 패드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서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이에 따른 증시 흐름은 어떨지에 대해 제 인사이트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 CPI 데이터를 하나씩 간단히 살펴보면서 크게 전체 CPI 그리고 코어 CPI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 전체 CPI는 YOY로 6.5%였고 코어 CPI는 YOY로 5.7%였습니다. 우선 딱 보기에도 역시나 아직도 푸드와 에너지의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코어 CPI는 푸드와 에너지를 제외하고 데이터가 산정되죠. 우선 전체 CPI에 큰 영향을 주는 이 푸드와 에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푸드 쪽부터 보시면 외식비 쪽은 비싸지는 식자재 값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관련 인건비 상승이 외식비용 물가 상승률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기억나시나요? 패드가 집중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물가 상승 요인으로는 핫한 고용시장의 여파를 할 수 있는 인건비 상승을 꼽을 수 있는데요. 푸드 서버스 관련 인건비 상승률을 보시면 미국의 외식비가 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푸드 서버스 인건비가 각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상승해왔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반이민 정책 시행으로 인해 멕시코 등지에서부터 값싼 노동력을 얻기가 힘들어지면서 인건비는 계속해서 치솟았죠. 특히 작년부터는 슬슬 리오픈이 시작되면서 푸드 서버스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이러한 인건비 상승을 부추겨왔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알바 지원자들에게 면접을 당하는 상황이 미국에서도 연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 역시 푸드 부문의 물가 상승률을 부추기는 요인이며, 인건비는 현재 고용시장이 핫한 만큼 쉽사리 떨어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은 집에서 먹는 식비의 상승률을 같이 보시죠. 집에서 해먹는 식사 비용도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시리얼이나 베이커리와 같은 곡물 가공품과 유제품의 물가 상승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이러한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조금 전 살펴봤던 외식비 상승률과도 맞물려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식자재 값은 이상기후로 인한 흉작, 푸틴의 전쟁, 공급망 이슈, 그리고 각 식자재에 대한 수요 공급에 민감하게 영향받기 때문에 예측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수수, 밀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식자재의 가격에 유의미한 추세가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옥수수 선물값은 12월에 비해 지금껏 올라오며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밀의 선물값은 지난 1월에는 오히려 12월에 비해 떨어졌었던 모습이네요. 하지만 다시금 상승하며 2월 현재 1월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보여줍니다. 우선 당장 이번 주 CPI 데이터에는 12월보다도 낮은 1월의 밀값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식료품 중에서도 작년 말부터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가파르게 상승했었던 달걀값이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는 달걀값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여서 이번 CPI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네요.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식품 부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직접적인 CPI 데이터를 봐야겠으나, 위에서 보여드린 옥수수와 밀 말고도 유제품, 식용기름과 같은 전반적인 식자재 프라이스 추이를 보았을 때 진정되는 달걀값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큰 변화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CPI의 푸드 부문은 시장의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되네요. 다음은 에너지 부문입니다. 위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 1월 CPI에서 에너지 값이 많이 내려온 것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과연 이번 달 CPI에서도 에너지 값이 많이 내려왔을까요? 이번 CPI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항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계 공장 중국의 리오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유는 결국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가격이 정해지게 마련이죠. 세계적으로 탈코로나가 진행되고 중국마저 리오픈하는 상황에서 세계 공장인 중국이 리오픈을 한다면 그만큼 원유에 대한 커다란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급은 어떨까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중동 산유국들에게 증산을 요구해왔었지만, 오펙 산유국들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를 우려한다면서 증산을 거의 안 했었습니다. 오펙 산유국들은 말로는 글로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원유 가격의 안정을 위해 무엇이든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어느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오펙과 같은 산유국들은 코로나 발발 이후부터 쭉 상승해서 높은 가격대에 있는 원유 값을 최대한 활용해 최대한의 마진을 내고자 할 겁니다. 크루드 오일의 선물 가격을 보시죠.
작년 12월까지 하락 추세인 듯 했으나 하락을 멈추고 올해 1월부터 지금껏 횡보 중입니다. 따라서 이전 CPI 데이터들은 그동안 진행된 유가의 하락에 따라 전체 CPI가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테지만 유가가 올해 1월부터는 횡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더해 중국이 1월부터 본격적으로 리오픈을 진행함에 따라 원유 수요가 커지면서 유가 상승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대부분 아시다시피 그동안 서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수입 가격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해왔었죠. 이에 대해 지난주 러시아가 어디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러시아 오일 생산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리오픈에 따른 수요 증가 정도와 공급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현재 사실상 공급 측면은 산유국들의 수지 타산 때문에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유국들에게는 리세션이라는 좋은 핑계거리도 있죠. 중국이 지난 1월부터 리오픈을 개시하는 만큼 경기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중국의 CPI가 상승했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도 어느 정도 미국 증시 투자자들을 움츠게 하는 요인이지 않았나 싶네요. 결론적으로 이번 달 2월 전체 CPI 데이터 상에는 이러한 원유 상승 압력이 크게 반영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원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물가 상승을 자극하지는 않는지 주시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코 CPI에 대해 고찰해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코 CPI 자료를 보시면 교통 서비스와 메디컬 케어 서비스 그리고 주거 관련 비용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CPI 데이터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트러플레이션이라는 웹사이트의 자료를 보면서 코 CPI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기준 전체적인 CPI 추이를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코 CPI에 가장 큰 영향을 줬었던 트랜스포테이션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까지 쭉 하락하다가 1월부터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부분은 가솔린 비용이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원유 가격의 추세와 유사하게 차트 트렌드가 횡보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중국의 리오픈과 맞물린 수요 공급의 붕괴는 유가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코 CPI에서 큰 부분을 담당하는 트랜스포테이션 비용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하우징 비용은 다행히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네요. 아무래도 모기지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하우징 비용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메디컬 서비스 부문은 작년 11월부터 하락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1월부터는 점점 하락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코 CPI 항목 중 하나인 중고차 가격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다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1년가량 계속해서 약 15% 정도의 하락세를 유지해주던 게 다시 오른 만큼 증시에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데요. 중고차 거래 가격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선행지표 중 하나인 만큼 이번 달 상승이 단발성인지 아닌지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요한 코 CPI 항목들을 살펴보았을 때 종합적으로 물가가 하락 또는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코 CPI 또한 전체 CPI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컨센서스와 유사하게 하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물가에 크게 영향 줄 수 있는 세 가지 중요 원자재, 목재, 강철, 구리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목재와 구리 모두 지난해 12월에 비해 올해 1월부터는 가격도 상승했으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강철 가격도 작년 10월경 이후로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일반적인 원자재인 만큼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원자재들은 모두 건축에 사용되어지는 원자재들이죠. 지금 상황에서 이 세 가지 주요 원자재 가격에 상당한 상승 압력을 넣을 만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 사업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최근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건물들이 파괴되며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죠. 게다가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도시의 수많은 건물들이 잔뜩 파괴되었습니다. 물론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는 비통한 일이 아닐 수 없으나 우리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지정학적 또는 재난 이벤트로부터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쟁이 멈춰야 가능하겠으나 당장 튀르키예 재건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건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 및 재건 회사들의 주가 상승이 기대되며 현재 이 콘텐츠가 다루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또 다른 원자재값 상승 및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머지않은 미래에 적용될 요인 중 하나로 알아두시고 투자에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CPI 데이터는 결국 내일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위 개략적인 정보들을 토대로 보았을 때 2월 CPI 데이터는 시장의 컨센서스와 유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CPI 데이터가 컨센서스대로 또는 더 낮게 잘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이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마다
예정되어 있는 패드 연준 의원들의 연설에서는 좋은 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준 의원들은 연설마다 정도는 다르겠으나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투심입니다. CPI가 예정대로만 잘 나와주면 투심은 꺾이지 않고 연준 의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하든 말든 제 갈 길을 가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 CPI가 안 좋게 나온다면 투심은 평소와 같은 연준 의원들의 매파 발언에 쉽게 흔들리며 하락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으로는 CPI가 컨센서스 근처로 괜찮게 나와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올해 포트폴리오가 2배 이상으로 불어나실 거예요.